뭐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뭐 선거 전략을 잘 짰다, 김성환 평론가 이렇게 말씀하셨죠. 정작 뭐 정무수석 통해서 이야기하고 쫙 이야기하면서 윤 대통령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데 또 대통령은 3.8 전당대회 참석한다고 합니다. 자,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. 또 만에 하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까지 가서 12일에 대표가 확정이 된다면 뭔가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좀 김이 빠지는 거 아니냐,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? 전당대회 참석하겠다는 얘기가 그때 그냥 선거 한 번으로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강조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오히려 이게 선거 전략이거든요. 네.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. 아마 대다수의 당원들은 대통령을 머쓱거리게 만들지 않게 개면쩍게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. 근데 그 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총선에서 네 사람을 신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당원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게 하고 당원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만든 다음에 그 당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. 이기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산안을 만들 수 있다. 이게 전체 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당원들의 확실한 지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.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. 또 더더군다나 취임 이후에 가장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또 몇 번의 고비가 사실은 있었어요. 그러니까 30%대 지지율도 못 얻는 상황까지도 갔었단 말이에요.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지율을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가장 높은 게 44 정도가 나왔죠? 지지율이요, 네. 그죠? 뭐 40%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. 가장 낮을 때는 30%도 안 될 때까지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국정운영 동력이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,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내놓았을 때 여론이 반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, 대통령이. 이른바 뭐 노조 때리기도 거기에 한 일환일 것 같고요. 국민들이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든다고 하면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만드는 게 아니라 가서 막 때리잖아요, 그냥. 뭐 예를 들면 물가 못 올리게 주류 기업들 지금 당장 원가 올라도 소득가 올리지 말라, 뭐 이렇게 한다던가, 아니면 통신비 올리지 말라, 이자 올리지 말라. 이 옛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 보였던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지 밑바탕을 깔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번 전당대회 시작이 될 거라고, 그러니까 정치의 플랜을 가동하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글쎄요, 뭐 하여튼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고 대통령이 가서 멋지게 한번 연설하는 거,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